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내년에도 전세는 또 떨어지고 월세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주택산업연구원 이 주사년에 따르면요. 내년 주택의 전세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4%, 그리고 수도권이 5.5%, 서울은 3.5% 각각 하락으로 추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내년의 주택 월세 가격은요. 전국 기준으로 1.3% 상승이죠. 그리고 수도권이 1.5%, 서울의 경우에는 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세 자금의 조달 부담 자체가 좀 커졌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이라든지 주거비 지원 등의 이런 지원 방안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망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네트워크에서는 또 어떤 부동산을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톡으로 검색을 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요.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시간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아마도 좀 크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한 10,000호 정도, 그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입주 물량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면 또 역전세 난이라든가 또 역월세난 뭐 이런 것도 새로운 용어도 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토지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알토모토 이 집통을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을 도보 약 5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촌역도 이용 가능해 다중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연남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데요. 반경 2km 내에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고요.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남동의 가치를 더해줄 교통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대장 홍대선의 개발 소식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홍대에서 강서구 화곡역을 거쳐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서울 서남권과 인천 경기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마포구 연남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오늘 마포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이 홍대 입구역 근처다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실 텐데 여기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 서남권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대장 홍대선이라고 하죠. 이 지하철이 이제 나오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홍대 입구역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많은 젊은 층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대학가 수요층,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한꺼번에 몰린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연남동 쪽 주변 지역에 이 다세대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2호선과 공항철도, 이 홍대 입구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홍대 입구역 쪽 주변 지역은 많은 외국인들이 또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주로 하게 되면 그 월세를 그 월별로 끊는 것이 아니라 1년치 또 2년치의 어떤 연세를 한꺼번에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세 받는 데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면적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은 24.59평방미터고요. 계약 면적은 29.43평방미터입니다. 지상 1층, 5층 중에 이제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물론 안에 엘리베이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방 구조와 또 거실과 주방의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좀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다른 어떤 다세대 물건보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 협소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은 쉽게 이제 물건이 빠지거나 할 염려는 없는데, 또 이제 월세 가격이 또 안정적이거나 또 전세 가격이 또 상승될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준공은 2022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장 와서 직접 물건을 보시고 물건을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있는 다세대 물건보다는 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약간 4억대 선에 걸쳐져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2022년도 이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또 홍대 입구역과 인접해 있고 많은 대학가 수요층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몰려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월세라든가 전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연남동이요. 그러다 보면 연세라든가 또 이제 그 연세를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와 뭐 CCTV 등이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구조 자체가 넓게 좀 빠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적인데요. 거실이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옵션 자체가 학생 수요층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자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거실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테라스형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테라스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에 그 테라스가 이게 조그맣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2m에서 약 한 3m 정도로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뭐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파티도 조그맣게 파티도 즐길 수 있는 이런 테라스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물의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또 호수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공난지 뭐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깔끔한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4층짜리까지 올라가시면 될 텐데 지금 이 내부 공간도 상당히 좋지만 무엇보다 이 테라스의 존재가 대단합니다. 테라스 입구 없고 차이도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충 뭐 잡동사니만 넣어두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뭐 간단히 또 바람도 쐴 수 있겠고 친구분들과 함께 고기 파티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테이블이나 의자 놓고 와인 한잔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공간들이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연남동의 주택 이어서 입지와 호재까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입지와 호재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2호선과 이 공항철도, 이 홍대 입구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그 합정역하고 또 인근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정돈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변 지역 자체가 대학가 수요층들로 상당히 좀 많이 어울려져 있고 또 직장 수요층도 이 홍대 입구역이라든가 이 합정역 쪽 주변 지역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라든가 월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인데요. 이 주변 지역이 사통팔대라도 교통망을 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월드컵 대교라든가 이 성산대교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밑에 이제 마곡 쪽에 있는 직장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건드려낼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 수요층들이 홍대 입구역 쪽 주변 지역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다양한 먹거리라든가 또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연남동 상권이라든가 이 홍대 상권 또 신천 상권과 어울려질 수가 있는 곳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렇게 상권 자체가 되어져 있고 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가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젊은 어떤 외국인 관광객 수요층들도 이 연남동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대학 병원이라든가 이 동지시장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침에 좀 먹거리, 저녁 때의 어떤 술거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요자 또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넘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공실에 대한 회전율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경의선 숲길이라든가 또 성산 쪽 주변 지역에 녹지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하죠. 또 경의선 숲길 사이에 펼쳐져 있는 이 카페들이 상당히 좀 특징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책로길과 어떤 카페의 거리 또 이제 먹거리와 또 즐길거리가 상당히 좀 어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연남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매매가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요 주변 지역보다는 좀 낮게 좀 분양가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많은 그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변 지역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그 하나의 좀 호재거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장 홍대선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장 홍대선이 원래는 원종에서 이어지는 홍대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대장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대장 홍대선이 이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많은 수요층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이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서남권에 대한 개발 호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강 이남 쪽으로 해서 강남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동쪽으로 많은 호재들이 과거에 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서부 쪽, 즉 연남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김포 쪽 라인으로 해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많은 지하철의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대에 비해서
어떤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묶여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범물권 같은 경우는 약 한 2024년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착공이 되면 2030년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 대전 홍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면 홍대 입구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연남동 쪽을 좀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서부 경전철 사업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서부 경전철 사업의 어떤 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라인을 보시게 되면 세절에서 이제 그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안에 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연희동이라든가 연세대 이 신촌 방향으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연남동 쪽이 특별히 수요 지역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경전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현재 지금 개통되어져 있는 경전철을 보게 되면 그 량은 철도량은 좀 작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그 어떤 그 이어지는 맥을 좀 찾다 보면은 경전철 라인으로 해서 집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연남동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값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대 쪽 주변 지역에 이 문화감각 특구로 좀 지정을 해서 현재 좀 추진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점차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홍대 쪽 주변 지역이다. 거기서 이제 수혜 지역이 바로 이 연남동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DMC 복합 쇼핑몰이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착공이 되게 되는데요. 이 연남동 쪽 주변 지역이 과거에는 주거 베드타운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앞으로는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홍대 입구역 쪽 주변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면모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연남동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와봤습니다. 연남동 상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설명도 크게 필요가 없을 정도죠. 마포 쪽에 여기 뭐 약속 잡는다고 하면 다 연남동, 이 경의선 숲길 쪽 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요. 주변에 뭐 명문 대학교들도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서울 서부권에서 뭐 지금 홍대부터 해서 서강대, 연세대, 이대 뭐 여러 가지 학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요 정말 탄탄하게 받쳐지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호재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장 홍대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네요. 자,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마포구 연남동의 주택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떨까요? 네, 요새 좀 경기가 좀 안 좋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가도 상당히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약 한 4억 5천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세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3억 7천만 원에서 약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에 현재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투자금 약 한 8천 정도, 8천에서 약 한 7천 정도의 투자가 좀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이 약 한 2억 정도로 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거주로 접근하신다면 약 한 2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중심권역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용산구 여기는 원효로 4가의 주택이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개요 정보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그 앞으로의 잠재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한 그 원효로 쪽에 위치해 있는 원효로 4가 7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새 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많은 기간이 경과가 되잖아요. 이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안에 이 모아주택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뭐 기간 자체가 뭐 2년에서 3년 안에 그 사업이 끝납니다. 그만큼 안에 그 규정 자체가 생략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이 서울 안에 이제 집을 하나 좀 가지고 싶은데 이 가격에 대한 장벽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아주택 사업에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10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모아주택 사업으로 약 한 26곳, 서울에서 약 한 26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본 물건이 있는 이 용산구에서 하나 딱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아주택 사업으로 앞으로 했던 기대치가 많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요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용산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바로 옆에는 용산 기지창이 위치했습니다. 용산 기지창이 7월 달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이렇게 플랜을 짜서 진행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가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에 그 정비 기지창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주변의 가격을 좀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본 물건이 있는 이 자리가 이 모아주택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한, 또 잠재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큰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은 12.40평방미터입니다. 대지 지분이 무려 약 한 5평입니다. 이렇게 모아주택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간에 대지 지분이 몇 평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5평 이상 가져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수는 지상 1층에서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4층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과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원룸형 다세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룸형 다세대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특징적으로 안에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기본 옵션은 이제 제공을 하고요. 준공은 2023년도 내년입니다.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아주택 사업이 권리 상정 기준일이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착공계를 내서 허가를 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물건을 사도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바로 옆에 용산기지창, 뭐 단군들의 최대 사업이라고 했는데 2013년도죠. 2013년도에 한번 좌절이 되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거쳤습니다. 이제 2024년이면 착공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 규제 입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어떤 그 빌딩들 또 업무 시설들 이렇게 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수혜 지역이 본 물건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주변 지역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직접 좀 살펴주시죠. 네, 본 물건은 2023년도에 준공되는 물건이고요. 아직 그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건축주가 여기 말고도 지금 새롭게 지어져서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아주택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방이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좁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화이트 톤으로 구성을 해서 넓게 보일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 1인 거주하기에는 넓은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을 맞춰내기에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옵션 자체가 그 풀옵션으로 좀 제공합니다. 풀옵션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모아주택 사업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대지 지분이 5평 정도 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4월이면 이 준공 완료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신축이 참 이래서 좋아요. 건물 외관부터 내관까지도 이런 곳이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라는 거죠. 자, 4층짜리 건물 올라가는데요. 그중에 끝까지 4층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에 위치하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지 그리고 또 호재까지 더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효창공원 압력의 도보거리 내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 대상으로 약간 36곳을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26곳, 올해까지 1차, 2차 더해서 26곳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 용산구에서는 유일하게 이 선정이 됐다. 즉 원조로 4가 70번지 일대에 모아타운이 설정된 곳에 본 물건이 위치했다. 가운데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 이게 타운과 타운을 하나로 연결해서 좀 많이 해서 그대로 10만 평방미터로 만들어서 타운을 짓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중간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탈이 없으면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용산기지창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기지창이 착공을 하고 또 이제 건물 모습이 보이게 되면 거기에 1번 특혜로 받을 수 있는 수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좀 보시게 될 것은 주변 지역입니다. 이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효창공원 쪽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뭐 한강이라든가 이 공덕 쪽 주변 지역의 공덕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이 핵심 지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 인프라 시설도 우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주변 지역의 어떤 접근이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산이라든가 광화문, 마포, 또 여의도 쪽 주변 지역에 직장인 수요층을 충분히 좀 건드려내서 어떤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용산 기지창 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도 지역을 아예 싹 없애버리고 여기 안에다 새롭게 마천루를 하나 만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구성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적률을 약 한 1,500% 이상, 1,880%까지 주어서 높은 빌딩, 또 국제 업무지구, 또 주변 지역에
좀 뭐랄까요, 그 녹지 공간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하나의 그 소도시 규모로 좀 지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기지청 내부 안쪽으로 해서는 많은 가격들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과연 수혜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이 본 물건지가 있는 원효로 사가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모아주택으로 일단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죠.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힘 자체가 상당히 좀 튼튼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장벽이 높아서 서울에서 접근을 못하는 지방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은 앞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되게 되면 또 아파트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기회를 한번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용산 쪽 주변 지역은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역 북부 이 개발 사업이 2026년에서 7년도면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주변 지역의 서울 역사가 이제 지하화되고 또 위쪽으로 해서 업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또 녹지 공간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지역으로 본 물건이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역 쪽과 용산역 쪽 구간을 또 지하화를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서울역 쪽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하화해서 넓은 활용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겠다. 하나의 어떤 국제 업무지구를 용산기지청과 더불어서 만들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가 또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립이 되게 되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많은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기대치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또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어떤 개발이죠.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들어와서 하나의 좀 지금 현재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미군기지의 어떤 이전 사업이 상당히 좀 현재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TX B 노선 사업도 하나 좀 들 수가 있겠죠. 송도에서 이어져서 별내 이 마석을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용산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 GTX B 노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신분동 서북부 연장 사업이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뭐 신사역까지는 현재 좀 개통이 됐고요. 요게 이제 용산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용산까지 이어지게 되면 또 서울에 있는 강남권 쪽에 있는 직장인 수요층들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월세 수요자 또 전세 수요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성구 일대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상당히 좀 착실하게 현재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찬동 쪽 주변 지역의 역사권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원효로 일가의 역사권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뭐 건물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착실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원효로 사가 일대에 그 모아타운이 현재 좀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원효로 사가 일대의 모아타운 약한 70번지 일대 주변 지역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용산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지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뭐 신호 아파트 쪽 주변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용산기지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장벽으로 서울 진입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또 지금 현재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기다려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접근을 해서 그 좀 잠재적인 어떤 그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에다가 그 돈을 투자해서 좀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 한 번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아타운을 간단하게 그 정리를 좀 해보면요.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죠. 이런 정비 사업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죠. 또 재개발이라든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야 이거 내가 뭐 살아있기 전에 되겠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만큼 기간이 많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죠. 근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아주택 사업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중에서도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보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추진위 승인이라든가 관리조변 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다 보니까 2-3년 내에 진행하겠다는 것이 가장 커요.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리 선정 기준일 2022년 10월 27일 날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10월 27일 이후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다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물건을 구입하셔도 조합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잠재적인 부분, 그 개발 호재에 대한 잠재적인 부분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바로 옆에 용산기지청 사업을 현재 좀 진행을 하겠다고 7월 달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물건을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좀 세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조합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조합원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는지 아마 기대 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의 개발 호재 진짜 많죠. 거의 뭐 개발의 화수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끝도 없이 호재들이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뭐 GTX 이야기부터 해서 정비창이나 미군기지 일대 이런 개발 대규모로 진행이 되죠. 거기에다가 모아주택 요즘에 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모아주택으로 지정이 됐다는 원유로 사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개발 소식들 정말 많은 곳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로 사가의 주택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선정한 지역의 모아주택에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7,8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약 한 1억 3,800만 원, 전세가 수준입니다. 현재 전세가 수준이에요. 실투자금은 약 한 4억 4천만 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예상 매매가가 5억 7,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원룸 형태의 다세대 물건이에요. 그럼 주변 시세보다 5억짜리면 이게 좀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주변 지역의 분양된 물건을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그 평당 가격대가 약 한 1억이 넘습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억이 안 돼요. 상당히 좀 가격 자체가 잘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산기지창 개발 사업, 또 용산에 있는 잠재적인 개발 이런 것을 내가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잠재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 거기에 딱 안성맞춤의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격 장벽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좀 접근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또 오히려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잠재적인 개발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또 모아주택으로 또 선정이 되어져 있고 또 약 한 2, 3년이면은 2년에서 3년, 장기적으로 봐도 3년 이내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런 물건들에 한번 투자를 하고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물건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한번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주택까지 살펴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죠.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자, 이번에 지역을 조금 옮겨볼까요?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개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화성시 동탄시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RT 노선이 지나가는 동탄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피스를 갖고 나왔냐, 오피스텔을 갖고 나왔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본 물건은 오피스 물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앞에 붙어요. 라이브형 오피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어떤 면은 휴게 공간도 좀 마련이 되어져 있고 또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형 오피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업가들 또 젊은 사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분양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택이라는 어떤 염려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지상 2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피스가 무려 400개 정도, 오피스텔 또 상가로 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25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금을 넣고 계약금 10%를 넣고 중도금 무이자로 끌고 가서 갈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좀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 동탄역 쪽 주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건물의 특징도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25년도 4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염려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동탄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업무 시설이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임차 수요를 맞추는 데는 큰 염려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 1층에는 오피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도 만들어냈다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오피스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 이렇게 해서 같이 쓰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어져 있는데 본 오피스는 약간 특징적으로 안에다가 그 샤워실과 또 화장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좀 편리한 구조로 좀 만들어 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복층형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층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층은 사무실 용도로 또 2층은 다락 형태로 주거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휴게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식 공간을 합쳐놨다. 그래서 젊은 어떤 사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구조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물건을 좀 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좀 설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에 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공간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층이 훌쩍 더 넘게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건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고 이런 곳이면 참 일할 맛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공간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쪽에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호재까지도 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본 물건은 그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SRT 동탄역에 인접해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탄역 쪽 주변 지역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층들은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다. 즉 이쪽은 거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깨끗하고 대형 마트도 잘 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기흥 캠퍼스뿐만 아니라 동탄 테크노밸리도 인접해 있는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직장 수요층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 지역, 또 동탄 2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인접, 즉 전입 비율을 보게 되면 동탄 신도시가 가장 큽니다. 판교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 수요층들이 이 안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GTX A 노선을 들 수가 있겠죠. 동탄역 GTX A 노선이 현재 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역 라인까지는 현재 좀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게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위쪽으로 연신내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은 현재 좀 계속적으로 좀 공사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하나의 좀 국책 사업이 돼서 빨리 진행을 하자, 빨리 개통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뭐 여당, 야당을 통해서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인도공과 동탄을 연결되는 동탄 복선 전철이 2026년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또 하나는 이 트램입니다. 트램이 1호선과 2호선 라인이 있는데 1호선과 2호선 라인이 다 동탄역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창의 수요층들이 동탄역 안쪽으로 계속적으로 몰린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것이 본물건, 오피스 물건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동탄역 쪽 주변 지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이 됩니다. 이제 지하화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이 되게 되면 많은 지하철들이 이 안쪽으로 몰리게 돼서 많은 직장의 수요층들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한 번 더 기대치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동탄역은 앞으로도 업무 시설로서는 크게 각광받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 그 2025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계약금 10%를 내고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놨을 경우에 실투자 금액이 여유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월세를 놔야 되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한 1,100만 원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피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 있어요. 약간 크다고 해서 월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적다고 해서 월세를 좀 더 낮추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딱 정해지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 호수들이 그 평균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월세 100만 원에 맞춰져 있는 물건이 예상 매매가 즉 2억 9천만 원에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계약금 내고 좀 중도금 무이자로 끌고 가서 준공 시에 이제 그 담보여 형식으로 해서 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화성시 동탄 2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김포시 마산동 상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는 마산역으로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하는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마산동은 M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강남은 물론 서울시청, 인천, 일산 등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마산역 인근으로는 솔터마을과 은여울 마을 등 약 만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데요. 인근으로 김포 골드밸리와 양촌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장인들의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산책로가 조성된 가마지천과 은샘공원, 솔터체육공원 등 녹지들이 거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은여울초, 중학교를 비롯한 학군도 밀집해 있어 거주 만족도 또한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산동을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일산 서구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의 일산 연장 사업 소식인데요.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일산 업무지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GTX A 노선 킨텍스역 환승도 가능해져 서울역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김포시 마산동의 상가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김포로 왔습니다. 김포시 마산동의 상가주택을 살펴드리죠.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마산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바로 앞에 이제 그
마산역이 바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상가주택 건물을 찾고 계신 그 고객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산의 김포시 마산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29.8평방미터, 연면적은 약 한 589.52평방미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상 1층과 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큼지막하게 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상가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층과 4층에는 3룸과 2룸 또 1.5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3룸과 2룸, 1.5룸 자체의 개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만큼 월세가 좀 많이 나오고 보증금도 잘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돼서 현재 임차가 다 끝나고 공실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23억에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외부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널찍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죠. 상가주택이 잘 지어진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물건은 현재 좀 1층에 카페가 운영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또 그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 수요층입니다. 젊은 직장인 수요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인테리어라든가 옵션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자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안에 수납 공간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대한 활용 빈도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부 쪽으로 해서 그 다락방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 자체도 수납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상가주택을 좀 관리하면서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좀 관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 자체도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구 수도 좀 많은 가구 수도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좀 넉넉한 공간을 좀 제공한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곳 이 4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에는 카페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하고 2층부터 4층까지 해서 1.5룸, 2룸, 3룸까지 골고루 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추가적인 정보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 그리고 가격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양촌이라 구의 마산역으로 이어지는 마산역에서 약간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쪽 마산동 쪽 주변 지역은 김포 쪽에 있는 신도시하고 또 인접해 있고 또 이제 이 마산역 또 구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그 생활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주민센터라든가 대형마트 또 일반 상업 지역이 바로 옆에 바로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김포라는 전체적인 지도를 좀 보게 되면 일반 상업 지역이 유일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이다. 즉 구례역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상권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물건지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은샘공원이라든가 은여울공원 또 고창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녹지공간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즉 솔터마을 쪽 본물건 있는 솔터마을 쪽 주변 지역은 이 아파트 밀집촌입니다. 약 한 1만 세대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본물건이 있는 그 지하철 역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먹자선권이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초입 부분에 본물건지가 상가주택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층에 어떤 커피숍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김포 골든밸리라든가 주변 지역에 양촌 산업단지다라든가 또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풍산역 쪽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는 곳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도 상당히 좀 풍부하죠. 일단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쪽 주변 지역, 영종도 쪽 주변 지역의 복합 클러스터도 현재 좀 규모는 예전보다 많이 작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좀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종도 복합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송도 쪽 주변 지역, 또 청라 쪽 주변 지역, 또 김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도로라든가 교통들이 크게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입니다. 이 순환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예상 임대가라고 현재 좀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 2019년도에 준공개돼서 공실이 한 번도 없이 잘 회전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다 보니까 현재 보증금과 월세가 5억 1천만 원에 월세가 약 한 845만 원, 현재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가 845만 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 좀 대출이 약 한 9억 정도인데 이 대출이 9억이 승계가 가능한 여부는 아마도 그 물건을 보시고 또 은행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출이 약 한 9억 정도 승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대출과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하락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8억 9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집통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고 방송 통해서 고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죠.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I remember that the September grass. Your head resting on my chest. Wish I could go back.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